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좀 더 플레이버가 선명한 느낌이 들고요. 산미도 생동감 있게 다가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라인더를 하나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그라인더는 라곰의 01 그라인더입니다. 라곰 01 그라인더는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하이엔드 그라인더입니다.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리뷰하려고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서 한국까지 들어왔거든요. 아마 제가 최초로 리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매해서 여기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가격을 합치면은 400만원 정도 되고요. 2달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곰 01 그라인더의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사용 후기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곰에서 제일 하이엔드 모델인 이유는 가장 최근에 출시했고 102mm 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K가 98mm 벌을 쓰거든요. EK43 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색상은 두 가지 색상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랙과 실버가 있는데 저희는 실버를 선택을 했고요. 마감이 어색한 곳이 없고 완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라곰의 이건 약간 특징이긴 한데 위에 호퍼부터 뭐 도진 컵 그리고 아래 하단부 다이얼까지 각진 곳이 없고 모두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한눈에 아 이쁜 인테리어 장식품 같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부드럽고 예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외관을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이쁘고 좀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어디서 좀 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맥북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컬러도 그렇고 맥북 마감이랑 약간 비슷한 기술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EK를 두면은 호퍼를 뺀 EK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시면 이 도징컵과 포터필터 거치대 도징 링이 같이 따라옵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제품들의 마감 처리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도징컵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하단부에 자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석이 꽤 강해요. 내가 별도로 이 그라인딩 되는 도저 챔버의 위치를 확인하고 일일이 도징컵을 놓지 않아도 되고 자석의 세기가 꽤 강해서 이거를 그라인더를 들고 약간 움직여도 이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이 도징컵은 그라인딩이 되면은 사방으로 튀지 않고 바로 이 도징컵에 떨어질 수 있도록 높이가 좀 조정돼 있어서 포터필터를 사용할 때는 이 포터필터 거치대를 놓으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돼 있어서 위치를 내가 따로 막 일일이 조정할 필요가 없고 자석의 위치가 굉장히 정확해서 놓으면은 그냥 바로 여기다가 포터필터를 거치하면은 정말 딱 정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도징링은 포터필터 위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편리하고 되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인드 사이즈는 위에 호퍼 쪽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숫자가 점점 더 커지면은 커질수록 분쇄도가 굵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쇄도를 가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10개 정도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쇄도를 조절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텝 리스 방식으로 그라인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라인더 RPM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라인더 RPM은 그라인더를 회전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속도에 따라서 그라인더의 입자 분포도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1에서부터 9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낮은 게 200rpm부터 제일 높은 게 1700rpm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98mm와 102mm를 호환해서 사용을 하는데 RPM 조절하는 그라인더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좌측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버튼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온, 오프를 할 수 있는 자동 버튼이고요. 이 자동 버튼 기능이 다른 하이엔드 그라인더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누르면 그라인딩이 다 되면은 자동으로 꺼주기 전에 RPM을 최대 속도로 높여줘요. 이 RPM을 최대 속도로 높여주는 이유는 챔버 안에 남아있는 잔량의 원두들을 최대한 빼주기 위함인데요. 이 기능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했는데 그라인딩을 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버튼은 수동 버튼이어서 내가 누르면 계속해서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수동 버튼입니다. 수동 버튼을 사용할 때도 자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버튼을 누르고요. 그라인딩이 다 되면 자동 버튼을 따닥 눌러주시면 RPM 속도가 최대 속도로 올라가면서 안에 있는 잔량을 털어주게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까 언제는 자동 버튼을 누르면 끝에 빠르게 RPM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센서의 좀 민감도 때문에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수평이 잘 맞는 곳에서 칼리브레이션을 맞춰야 이 자동 기능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요 동그란 다이얼 있죠? 이게 노커입니다. 그라인딩이 다 되면은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도저 챔버 안에 묻어있는 원두들을 조금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과 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01 모델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추출을 해서 EK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켰을 때 여러분 소음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곰 EK
데시벨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음의 톤이 좀 달라요. EK가 좀 더 저음이고요. 그리고 라곰이 좀 더 고음입니다. 세팅은 20g에 40g, 23초 정도에 맞춰놨습니다. 제가 싱글 오리진을 사용할 거고 펠트 커피의 코스타리카 비아사치 커피를 사용할 거고요. 옐로우 허니 커피입니다. 도징은 최대한 동일한 루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뉘앙스 비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곰 같은 경우에는 RPM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EK랑 좀 맞춰놨거든요. EK가 RPM이 한 1450 정도 되니까 라곰으로 봤을 때 한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RPM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EK로 추출을 해볼게요. 20g을 싱글 도징을 할 거고요. EK는 지금 0.8로 해놨고요. 라곰도 0.8로 해놨거든요. 저희가 0점을 잡아놓고 칼리브레이션을 하고 숫자를 맞췄는데 지금 숫자는 비슷합니다. 6으로 제공까지 하고 들어해볼게요. 한 26초 정도? 한 40g. 다음에는 바로 라곰을 침칠봉을 해주고요. 거의 동일하게 27초 정도. 오른쪽 게 지금 EK이고 왼쪽 게 라곰이에요. 뭐 추출 양상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먼저 EK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곰. EK가 좀 더 단맛이 좋고요. 좀 더 오렌지 톤에 가깝다면은 라곰이 조금 더 캐릭터가 선명해요. 좀 더 자몽 같은 톤이 표현이 되거든요. 조금 이따 TDS까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EK는 9.26 정도 나왔고요. 라곰이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커핑으로 한번 두 그라인더의 뉘앙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느껴진 게 커핑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커핑을 준비를 했는데요. 좀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로 측정을 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했어요. 평균 한 850 마이크론 정도? 그렇게 850 마이크론 정도로 세팅을 하니까 EK는 저희 그라인더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됐고, 그리고 라곰은 한 4.8 정도 되더라고요. 라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EK.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에스프레소로 느꼈을 때와 동일해요. 라곰이 좀 더 플레이버가 선명한 느낌이 들고요. 산미도 생동감 있게 다가와요. 반대로 말하면은 약간 자칫하면은 너무 산미에 치우쳐져 있는 커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EK 같은 경우는 라곰에 비해서 단맛 중심의 플레이버들이 더 많이 나와요. 대신에 이제 산미가 비교적 그렇게 생동감 있고 프레시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캐릭터로 따져봤을 때는 라곰이 과일 노트나 꽃 노트들을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EK가 살짝 또 톤 다운돼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신기한 게 에스프레소로 느낀 어떤 뉘앙스들이 좀 이런 커핑에서도 그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의 차이가 다른 이유는 거의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라곰 그라인더의 버입니다. 저희는 102mm 자체 제작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EK 그라인더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이 그라인더 버가 클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나사선이 없습니다. 나사선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파쇄 면적과 절삭 면적의 비율이 조금 더 적다는 걸 의미해요. 라곰 그라인더는 나사선이 없기 때문에 EK보다 비교적 이 절삭면과 파쇄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가 된 결과물을 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쇄 면적과 절삭 면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파쇄 면적은 그라인더 원두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원두를 부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원두의 입자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건 이 절삭 면적, 이 바깥에 있는 버의 형태예요. EK와 라곰의 파쇄 면적과 절삭 면적의 비율이 어떻든지 그 나사선의 영향으로 라곰 그라인더의 버는 EK 그라인더 버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파쇄 면적과 절삭 면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라인딩된 원두 입자 사이즈를 보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 언스페셜티 가이드로 동일하게 한 900 중반대의 마이크론으로 칼리브레이션을 한 후에 분쇄를 해봤어요. 근데 브라인드된 빈을 보니까 육안으로도 분쇄도가 다르더라고요. EK가 조금 더 굵었고요. 라곰이 좀 더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쇄 분포도를 보니까 EK가 미분의 양이 더 많고 라곰이 미분의 양이 좀 더 적더라고요.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입자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950 마이크론인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동일하게 10,000원씩 갖고 있다면 둘이 가지고 있는 평균 금액은 10,000원이 되겠죠. 하지만 A라는 사람이 2,000원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이 18,000원을 갖고 있어도 둘이 가진 금액을 평균으로 내보면 또 똑같이 10,000원이 나올 거예요. EK 사이즈가 동일한 900 중반대의 마이크론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고운 분쇄도도 있고 비교적 굵은 분쇄도도 있고 그게 섞여서 950 마이크론을 만든다고 한다면, 라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쇄 분포도가 좀 더 좁은 거예요. 950 마이크론에 가까운 분쇄도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를 봤을 때 라곰 그라인더가 EK 그라인더보다 미분의 양이 좀 더 적었고요. 그리고 EK 그라인더가 라곰 그라인더보다 미분의 양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맛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TDS까지 측정을 해봤는데 지금 라곤 같은 경우에는 1.3, 1.29에서 1.3 정도, EK 같은 경우에는 1.14, 1.15 정도. 일단 이 라곤 그라인더를 처음에 만나고 그라인더를 옮겨 놓을 때 생각보다 좀 미끄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옮기면서 좀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쇄도 칼리브레이션이 살짝 조금 번거롭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분쇄도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설명을 확인할 수 없어서 좀 애를 먹었어요. 그 현지 회사에 좀 문의를 해보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약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된 어떤 설명서라든지 이런 게 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커가 항상 EK 사용하면 이렇게 탕탕 털어주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 내가 이 안에 있는 잔량을 다 빼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노커가 좀 답답하더라고. 거의 이 노커를 사용하지 않아도 20g을 도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원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약간 이 노커 털어주는 맛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코드의 전압이 다릅니다. 아직까지 한국 전용 전압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변환기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가격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훌륭한 디자인이고 그라인딩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구입비, 관세, 뭐 배송비 다 포함하면은 진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라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배송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파손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편했습니다. 에스프레소 거치해 놓고 분쇄를 해놓은 다음에 내가 다른 루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 되지만 집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사용해보면은 굉장히 편리해서 다음에 꺼줘야 되는 그라인더를 사용했을 때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이 호퍼의 디자인이 그 팝코닝 현상이라고 하죠. 그 그라인더를 분쇄하면서 튀어 올라오고 호퍼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팝코닝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잘 돼 있거든요. 원두를 넣는 순간 호퍼의 각도가 좋아서 원두가 잘 그 그라인더 버 쪽으로 들어가고 약간 머쉬룸 형태의 팝코닝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가 고정이 돼 있는데 역할을 잘 해줘서 진짜 팝코닝 현상이 없었어요. 기능을 생각했을 때라도 디자인이 되게 잘 됐다는 거 느낀 포인트가, 기타 그라인더는 그라인딩 루틴을 한번 가져가면은 분쇄된 원두 가루가 어쩔 수 없이 흩날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 도징컵의 높이도 너무 디테일하고 그리고 포터필터 거치대의 높이도 너무 잘 정확해서 이게 잘 날리지가 않거든요, 원두가.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 있죠. 청결 같은 거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주 애호할 수 있는 그라인더라고 좀 느껴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포터필터 거치대를 놓고요, 도징링을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끼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의 딱 맞아요. 원두가 어디 바깥으로 흩날려 갈 틈이 없어. 한 2에서 3mm 정도 남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결론. 이 그라인더를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이 그라인더를 사용하면서 좀 느낀 점이, 매장에서보다 집에서 사용하기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들었어요. 보통 이런 가격대의 그라인더는 굉장히 많은 커피를 연속적으로 분쇄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이런 좋은 큰 버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하이엔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상 디자인이거든요. 집에서 사용할 때는 정말 손색 없는 디자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라인더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그라인더 중에 스펙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가장 끝판왕 그라인더가 아닐까. 반대로 상업용으로 내가 이걸 고려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청결을 신경 쓰기보다는 빠르게 많이 그라인딩을 해야 되고 루틴도 굉장히 편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 호퍼의 용량이 작아서 대량으로 그라인딩을 해야 된다. 매장에서 쓸 때는 고객분들이 뭐 1kg 원두를 사면서 이거 분쇄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기 위해서 디팅이나 EK 그라인더는 하단에 큰 원두 봉투를 넣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가정용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런 리테일 분쇄를 하기에는 이 아래 하단부의 용량도 적고요, 호퍼의 크기도 작습니다. 약간 집에서 어떤 싱글 도징이라든지 적은 잔수의 커피를 추출할 때 좀 적합한 그런 그라인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K 같은 경우는 루틴이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라인딩을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원두 위에 놓고 컵을 받고 안에 있는 마개만 뺐다 끼면은 원두가 바로 갈립니다. 그라인딩을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다음 루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루틴이 불가능해요. 원두를 도징을 한 다음에 이 도징컵을 밑에다 다시 놓고요, 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빼야 됩니다. 이게 연속 추출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상업용 그라인더로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업용보다는 약간 좀 홈카페라든지 랩실이라든지 어떤 스튜디오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카페 창업하는데 약간 이런 무드의 그라인더가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라곰 01 국내 최초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외관부터 장단점 그리고 사용 후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